이제부터 진짜 내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은퇴 후 건강을 챙기려던 당신이 조심해야 할 영양제 함정. 58세의 은퇴를 맞이한 김선호 씨가 겪는 퇴직날 아침. 왠지 모를 뿌듯함에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이제는 좀 쉬면서 내 몸도 챙기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서랍에 고이 넣어뒀던 건강기능식품들을 꺼내며 다짐했죠. 혈관에 좋다는 오메가3, 피로에 좋다는 비타민 B, 장에 좋다는 유산균, 그리고 누가 좋다고 추천한 홍삼까지. 그런데 1년쯤 지나 병원에서 들은 말, 당뇨 수치가 왜 이렇게 올라갔죠? 몸을 챙기겠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겁니다.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당신도 아마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막 은퇴를 한 분일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일에 바쳐 살아왔죠. 정작 내 몸에, 내 건강에는 투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건강부터 챙기자는 마음이 가장 먼저 앞서요. 그런데 그 건강 챙기기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양제? 맞아요. 하지만 잘 먹어야죠.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호가 먹고 당 수치 잡았대. 누가 먹고 혈관 청소됐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서 먹죠. 인터넷 후기, 지인 추천, 유튜브 정보까지. 하지만 문제는 내 몸에 맞는가가 빠져 있다는 점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기능을 돕는 식품일 뿐입니다. 의약품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죠. 심지어 어떤 성분은 당뇨나 고혈압,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영양제가 건강을 해친 경우. 사례 1. 홍삼으로 혈당이 오르다 김선호 씨, 58세 은퇴 공무원. 김선호 씨는 은퇴 후 아침마다 홍삼 농축액을 한 포씩 챙겨 먹었습니다. 홍삼이 원기 회복에 좋다는데 피로도 좀 덜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130을 넘기며 당뇨 초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홍삼은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좋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작용이 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겐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높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 코멘트 홍삼은 체질에 따라 혈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무조건 복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사례 2. 오메가3가 지혈을 방해하다 박정희 씨, 63세 은퇴교사. 박정희 씨는 관절이 자주 아프고 무릎이 붓는 증상이 심해져 오메가3를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염증도 줄여준다니까 한 달에 3통은 먹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자주 나고 잇몸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지혈이 잘 안 되는 체질인데 오메가3 과잉 복용이 원인일 수 있어요. 오메가3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지만 지혈을 방해하는 작용도 있어요.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 또는 쉽게 멍이 드는 체질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코멘트 오메가3는 하루 권장량 이상 복용 시 출혈 위험이 커지며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많습니다. 사례 3. 비타민C로 신장의 부담을 정용석 씨, 61세 은퇴 직장인. 정용석 씨는 피로회복엔 비타민C 라는 말만 듣고 고용량 비타민C를 하루 2000mg씩 섭취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요통이 오고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결과는 신장결석? 과다한 비타민C 섭취가 요산 수치를 높이고 결석을 유발한 것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사람,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제를 복용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코멘트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오해가 있지만 과잉 섭취 시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 1. 내 몸 상태부터 점검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겁니다. 혈당, 혈압, 간 수치, 신장 기능 등을 종합검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성분을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2. 주변이 아닌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세요. 친구가 먹는다고 나도 먹는 건 위험합니다. 내 몸은 내 몸대로 반응해요.
가능하다면 영양사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야 합니다. 3. 약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영양제 하나만 먹는 경우는 드뭅니다. 34가지씩 같이 먹다 보면 성분 간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조심하세요. 4.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습관. 가장 좋은 건강법은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이후의 삶 몸부터 다정하게 챙기세요.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선에서 건강을 잃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유명하다고,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 몸에 맞는지 생각하는 습관.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내 몸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 제대로 챙겨줄게. 영양제의 효능과 부작용 과학적 근거로 보는 현실. 은퇴 후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업무에 쫓길 일이 없고 자신의 몸을 돌아볼 시간이 생기면서 영양제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죠. 하지만 이런 영양제가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내 몸에 맞게 사용해야만 효과적인 걸까요? 영양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특정 성분들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오메가3, 아연,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영양제는 적절한 용량과 섭취 시점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1.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양제 중 가장 일반적으로 섭취되는 비타민군은 비타민 A, B군, C, D, E와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입니다. 그럼 이들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의 면역력과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비타민 D 결핍이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비타민 D 부족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할 경우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쳐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12는 신경계 건강과 에너지 생산에 매우 중요하지만 비타민 B군 과다 섭취 시 체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육의 과잉은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B12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고용량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위장장애나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미네랄인 아연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과잉 섭취 시 구리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오메가3와 그 부작용.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고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를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 비타민 E와 비타민 K 등의 다른 비타민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항산화제 꼭 필요한가? 항산화제는 체내의 자유 라디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노화 방지와 각종 만성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항산화제 섭취가 세포의 자연적인 재생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와 셀레늄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4. 고용량의 비타민제 다량 섭취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이유. 우리는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수용성 비타민C, B군 등은 과잉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어, D, E, K 등은 과잉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어의 과잉 섭취는 간 손상과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제대로 섭취하는 법. 개별 맞춤형 섭취. 몸에 필요한 성분을 채우려면 내 몸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 등을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정해 섭취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브랜드와 제품 선택. 영양제 시장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 생활 습관이 우선. 영양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와 운동을 통한 자연적인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과도한 영양제 의존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적절한 영양제 섭취로 건강을 지키자. 결국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한 건강의 기초를 이루죠. 영양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명심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